멀티 장편, 짧은 단편 소설, 문로프, 박만혁, 제1부. 그녀와의 만남은 이 한편의 시에서 이루어진다. 사랑,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활화산이 되었건만 계절이 바뀌다 보니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정만 있음을 알았네. 정. 이렇게 편한 줄 알았으면 당초에 사랑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해가 바뀌다 보니 정마저 온데간데 없고 고독만 있음을 알았네. 고독. 이렇게 외로운 줄 알았으면 정조차 주지 말았어야 했을 것을. 이불 속에 품고 있는 임이라면 미운 정이라도 줄 수 있으련만.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가는데 이제 남은 것은 토요일 11시. 만나기로 한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운전을 하는 나의 마음은 온갖 잡념에 쌓여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약속한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그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는 들어 보였지만 젊었을 때는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을 것 같은 교양 있게 보이는 그런 여자였다. 그녀는 나와의 만남에 있어서 저항감은 없는 듯 했다. 식사하면서 서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자녀들 교육 이야기, 더 발전하여 종교 이야기, 인생관 등으로 이야기가 이어져 나갔다. 주로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이상하게도 연민의 정 같은 것을 느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다듬어진 그녀의 모습에서 중년에 들어선 여인의 화장품 냄새보다는 젊음이 가득한 소녀의 싱그러움과 풋풋함이 있었다. 남편을 타국에서 사별하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마음고생이 많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차라리 여유가 있어 보였다. 그녀에게는 두 자제가 있는데 작년은 미국 전역에서도 제1 입학하기 힘들다는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 다니고 있었고 막내인 아들도 역시 훌륭하게 키워놓은 것을 직감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제 그녀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가오는 인생의 황혼길을 이해와 넓은 아량으로 감싸줄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나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하는 일이었다. 문득 과연 내가 이 여인의 동반자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나의 머릿속에서 내려진 결론은 부정적이었다. 아마 그녀도 나와 같은 결론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서로가 미국에서 많이 생활했고 사고방식도 서구화되었다지만 우리는 모두 한국 사람으로서 유교적, 윤리적 이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로의 결론을 말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유교적, 윤리적 이념과 이성을 찾기에는 너무 사람이 그리웠고 외로웠다. 그러나 남자인 내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제가 어울리지 않는 상대이죠. 나이가 너무 차이가 나는 연하의 남자이니 앞으로 전화를 드려도 만나뵐 수도 없겠죠. 나와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는 그녀였지만 2시간 반이라는 긴 시간을 운전하면서 기대를 하고 달려온 나에게 너무
가혹했던지 나에게 다시 연락하여도 좋다고 하였다. 사실은 그녀가 단지 나이가 어리다고 나를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만남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계속 내가 나의 인생관을 이야기하면서 그녀를 이해시키려 했을 때 나는 우연히 테이블 위 그녀의 손을 보게 되었다. 휴지를 접었다가 다시 펴고 펴진 휴지를 다시 접고 이런 반복되는 손동작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녀의 인고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그리움과 덧없는 세월에 대한 증오심이 한데 어우러져 나와의 만남으로 연결되는 듯 했다.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나는 그녀에게 다시 확인해 본다. 제가 부담스러우시면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간결하고 명쾌하였다. I like you. Call me anytime. 나는 당신이 좋아요.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멀티, 장편, 짧은 단편 소설 문루프 박만혁 제2부. 그녀와의 두 번째 만남은 이 한 편의 시에서 이루어진다. 가슴 속에 뿌리가 내려 가슴 가지에 사랑의 꽃이 피네. 그리움의 꽃, 보고픔의 꽃, 그 어느 것이나 만져볼 수 없는 꽃이 피네. 행여나 향기라도 맡아볼까 숨을 들이켜보지만 느껴볼 길조차 없네. 차라리 천상에 왔다면 영혼의 나비가 되어 가슴 가지에 달린 꽃에 앉아볼 수나 있으련만. 토요일 11시. 장소는 다른 곳이었지만 역시 찾기 편하고 만나기 편리한 곳은 호텔 로비였다. 내가 먼저 들어와서 잠시 달라진 내부 장식을 둘러보는 사이에 그녀가 도착했다. 그녀는 첫 번째 만남과 매우 흡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실크계통의 원피스가 그랬고 샌들을 신은 모습이 그렇게 느껴졌다.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첫 번째 만남에서는 루이비통 계통의 무늬의 큰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는데 오늘은 검은색 계통의 큰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녀의 차를 파킹시켜놓고 나의 차로 근처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갔다. 우리는 일식으로 도시락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한담을 하고 있었다. 식사는 남자인 내가 당연히 먼저 끝냈다. 때마침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접한 때라 신문도 살 겸 화장실에 갔다가 들어오니까 그녀는 식사대를 이미 내었다. 그녀의 이 한 가지 세심한 행동이 내가 그녀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내가 그녀에게 만날 장소를 자세히 알려주었음에도 다시 호텔에 전화를 하여 확인한 것. 나중에 알게 됐지만 메모하여 정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점 등으로 보아 상당히 깔끔하고 정돈된 성격의 소유자라고 느껴졌다. 우리는 식당에서 나와 뉴저지에서 가장 계절 감각을 뚜렷이 느낄 수 있다는 한 고속도로로 차를 몰았다.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휴게실에 들러 절벽 밑으로 흐르는 허드슨 강을 바라보았다. 서로가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서로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생각에 잠겨 있었는지 몰라도 아마 공통으로 느끼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지나간 세월의 덧없음과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다. 잠시 후 우리는 목적지인 베어 마운틴으로 향했다. 나는 몇 년 전에 가족들과 이미 한 번 와본 곳이기도 했다. 그곳에는 뮤지엄주, 박물관, 동물원이 있었다는 것으로 기억되어진다. 그런데 다시 와보니 전혀 와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오히려 생소한 기분마저 들었다. 우리는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과연 미국은 인간 용광로, The Melting Pot of Human Being 라는 말답게 여러 인종이 즐거운 표정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그들 특유의 바비큐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런 무사람들에 비하면 우리의 옷차림이나 행동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다. 나는 여기서 그녀의 사별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을 수가 있었다. 의사였던 남편을 따라 꽃다운 나이에 고국과 수억 마일이 떨어진 타국에 와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몹쓸병에 걸린 남편을 머나먼 곳으로 보내기까지 회한이 많은 듯 하였으나 애써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 같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비록 선글라스에 가려진 눈이었지만 첫 번째 만났을 때 내가 느낀 그녀의 순수하고 깨끗한 눈망울을 다시 보는 것 같았다. 저녁이 가까워져 오자 내가 평소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신화라는 일식집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외딴 곳에 홀로 우아하게 서 있는 레스토랑이라 꼭 오고 싶었다. 우리는 거기서 네피아키 우동을 먹었다. 그녀도 이곳의 분위기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았다. 시간은 지나가고 우리는 이미 달리는 차 안에 몸을 싣고 있었다. 참, 이 근처에 좋은 집들이 많은데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내 친구가 나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이런 곳을 구경시켜준 적이 있죠. 나도 들어본 것 같아요. 뉴저지에 상당한 부촌이 있다는 것을. 어디 한번 둘러볼까요? 그녀가 들어가 보자고 해서 들어온 이 거리는 나도 처음 와보는 생소한 곳이었다. 궁전처럼 거대한 저택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이곳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그녀는 이런 저택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그녀가 소망하던 것처럼 인생을 우아하게 이런 곳에서 마감하고 싶을까? 집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나는 아담하고 분위기가 있는 집이 훨씬 좋아요. 그녀는 혼자 독백하듯이 그러나 상기된 목소리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 같았다. 잠시 집을 구경하다가 보니 방향 감각이 없어 그만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만난 호텔로 갈 수 있는 길로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는 그 길로 고국의 유행 물결이 심지어 미국에까지 번진 노래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노래방으로 들어오자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도 그녀가 가자고 해서 왔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는 듯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약간의 정지된 시간이 흐른 후 그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사실은 그녀는 노래방이란 곳은 처음 와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생각과 달리 분위기가 밀폐되어 있고 컴컴하니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나의 설명을 듣고 어색한 분위기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나는 작은 새, 이즈리, 만남 등을 혼자서만 불렀다. 그녀는 나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싱그럽게 활짝 웃는 그녀의 모습에서 또 다른 그녀의 면모를 느낄 수가 있었다. 내가 목이 아파 잠시 쉬는 동안에 영화 고스트의 배경음악으로 잘 알려진 Unchained Melody,
그리고 영화 Play Misty for Me의 주제 음악인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등의 반주곡을 경음악으로 들었다. 그녀는 무수한 노래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 언체인드 멜로디인 것 같았다. 그녀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내가 나중에 팝송 해설집을 찾아보니 그 노래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수인의 연가. 오, 내 사랑 그대여. 외로운 나날을 보내며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모른다오. 이곳에서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지나가지만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오.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인지 나는 그대의 사랑이 필요하오. 신은 그대의 사랑을 나에게 향하도록 만드셨다오. 외로운 강물은 바다로 흐른다오. 팔을 넓게 벌린 바다로 흐른다오. 외로운 강물은 한숨 짓는다오. 나를 기다려 주오. 나를 기다려 주오. 당신이 기다리는 집으로 곧 돌아가겠소. 이곳은 비록 답답하고 밀폐된 공간이었지만 주옥 같은 선율이 흐르는 듯 했고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행복이란 노래를 불렀다. 사랑하는 남녀가 목숨까지 바쳐 열애한다는 내용이다. 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왠지 나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다른 한 손으로 나의 손을 날아가 버릴 듯한 비둘기를 포옹하듯이 어루만지며 감쌌다. 나는 비로소 그녀가 나를 이성인 남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그녀의 차가 주차된 호텔로 돌아왔다. 그녀는 나의 차에서 내리면서 악수를 청해왔다. 오늘 즐거웠어요. 즐거웠다니 다행이군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로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 테니 저의 차를 따라서 오시다가 제가 손짓을 하면 그 방향으로 빠져나가세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서로의 달리는 차 안에서 내부 조명등을 켜고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재회 없는 만남으로 변해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심지어 그녀 자신까지도. 멀티 장편, 짧은 단편 소설 문루프 박마녀 제3부. 그녀와의 세 번째 만남은 이 한 편의 시에서 이루어진다. 처음 본 당신의 눈망울 속에서 호숫가에 투영되는 태양을 보았죠. 그 찬란함이 나의 어둠을 몰아낸 당신의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본 당신과의 입맞춤 속에서 빙하를 녹일 듯한 따뜻한 마음을 보았죠. 그 황홀함이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당신의 두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가까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버림받은 황무지에도 꽃이 피고 있음을 보았지요. 그 신비함이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한 당신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목요일 11시, 요일은 다르지만 장소는 저번에 만난 호텔 로비였다. 서로의 차를 호텔 주차장에 주차한 후 내가 그녀의 차를 타고 같이 행동하기로 하였다. 그녀는 두 번째 만날 때의 분위기와 달랐다. 연한 베지색 같은 원피스에 화사하게 화장을 한 모습이 달랐고 나를 반기는 모습 또한 달랐다. 다만 전과 같은 검은색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벌써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우린 교포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브로드 애비뉴에 있는 우정식당으로 들어가 꽃게탕과 파전을 시켰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녀 간에 있어서 특히 여자가 남자 앞에서 꽃게탕을 먹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천천히 꽃게탕의 국물을 먼저 맛을 보더니 게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흉하지 않게 먹기 시작하였다. 나에게는 파전까지 집어주는 여유도 보였다. 부록이 훨씬 넘은 중년의 미망이지만 안정감이 넘쳐 아름답기까지 하였다. 우린 식사 후 롱랜드 파크로 향했다. 굿W와 팰리스웨이스 파컬웨이는 정말 언제 보아도 아름다운 길이다. 무더운 여름은 곧 가버리고 가을이 성급히 올 듯이 초록으로 물든 나무들이 투명한 햇살 속에서도 붉은 빛을 감추지 않았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녀는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랜드 유니온 슈퍼마켓이 보이자 그녀는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었다. 잠깐, 그랜드 유니온에 들러서 간단한 것 좀 사고 싶은데요. 그래요. 제가 생각이 부족했어요. 우리가 모처럼 공원에 데이트 가는 것인데 저도 내릴까요? 그냥 앉아 있으세요. 금방 내가 다녀올게요. 그녀는 잠시 후 물과 몇 가지 종류의 과자를 사들고 왔다. 나는 서서히 차를 몰아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쾌청한 날씨가 한없이 계속될 것 같더니 갑자기 천둥이 치면서 소낙비를 퍼부었다. 더는 운전하기가 불편하여 우린 할 수 없이 간선 도로 옆에 한적한 민가에 차를 세웠다. 바로 앞에 보이는 허드슨 리버는 변함없이 먼 길을 동행해 줄 듯이 우리의 마음과 함께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적어온 시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조금 전에 사온 물병을 열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 안에 우리가 앉아있는 밀폐된 공간 외에는 사방에서 장대 같은 소낙비가 내리치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가볍게 들릴 정도로 몰아쉬었다. 열 수 없는 차 윈도를 원망이라도 하는 듯 어색하게 휴지로 윈도에 뽀얗게 서려있는 김을 닦고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하였으나 별 저항이 없었다. 아니, 저항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았는지 모른다. 이런 행동이 어색하다고 생각할 나이는 이미 우리 모두 다 넘어 있었고 오히려 서로가 이런 적도 있었는가 하게끔 기억을 새롭게 떠올리게 하였다. 그녀의 시선을 피한 채 나는 어색하게 그녀를 안았다. 그리고 입술을 그녀의 가날프게 떨리는 입술에 살며시 포겠다. 그리고 민도의 사방으로 번지는 빗줄기 소리에 귀도 막고 눈도 감아버렸다. 얼마나 흘렀을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낙비의 의미를 실감하지 못했다. 눈부실 정도로 화려하게 치장한 햇살이 아름다운 무지개까지 대동하고 나타났다. 우린 아직 촉촉히 젖어있는 잔디를 보며 이미 시간도 제법 늦었고 공원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좀 빠른 시간이지만 굿W에 있는 신화라는 중국 식당으로 들어갔다.
메뉴를 보고 적당히 2개의 요리를 시켜보았다. 하나는 새우 종류의 요리였고 나머지는 모양은 한국식 만두와는 달랐지만 맛은 만둣국 같은 것이었다. 우리 서로 마주 앉아 있었지만 조금은 쑥스러워 서로가 별말을 하지 못했다. 이윽고 그렇게 쾌청하던 하늘도 땅에 서서히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호텔로 돌아와 잠시 후 저녁을 간단히 버거킹에서 와퍼를 먹었다. 이렇게 넓은 미국 땅이지만 마땅히 갈 곳도 없었다. 다시 호텔로 돌아와 적당하고 한적한 곳에 주차를 시켜놓고 둘이서 그냥 칠흑같이 물들어가는 어둠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지나온 과거를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장대 같은 소낙비가 퍼붓던 차 안에서였다. 나의 어색한 행동을 저지라도 하듯 굳게 다물고 있던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장래가 촉망받던 서울 의대 출신 정형외과 의사였다. 텍사스에서 힘든 유학생활을 마감하고 닥터 오피스를 개업하게 되자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러나 이 남자는 예기치 않게 위암에 걸려버렸다. 이런 우연히 일어난 모든 화를 시댁으로부터 그녀가 단지 범띠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즉 팔자가 사나워서 남편을 잡아먹었다는 것이었다. 그 후 그녀는 롱아일랜드로 이주해와 수많은 고생을 하며 아이들을 이를 악물고 키워왔다. 그러나 그녀는 나보다는 행복했다. 나는 하루아침에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이들을 교통사고로 모두 잃었다. 한국에서는 운전이라고 해보지 못한 아내가 여기서는 할 수 없이 운전을 하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린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는 더는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나는 모든 사랑을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더는 잃어버릴 것이 없는데 내가 무서운 것이 뭐가 더 있겠는가? 잠시 이렇게 온갖 상념에 빠져 있는 동안 다른 차가 주차를 하기 위해 들어오는지 강렬한 불빛이 눈으로 파고 들어온다. 자세히 보니 그녀의 차에는 소위 문루프라는 천장 위쪽에 또 다른 윈도가 있었다. 어둠은 사방에 깔려 한치의 앞도 볼 수 없었지만 유난히 포근한 달빛은 문루프를 통해 아름답게 스며들고 있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그녀는 음악을 벌써 틀어놓은 모양인데 너무나 소리가 작아 나는 한동안 모르고 있었다. 나는 어색하지만 보란듯이 그녀를 안았다. 그리고 입술을 다시 그녀의 입술에 가져갔다. 코로 스며드는 향내가 서로의 이성을 잃게 했다. 그녀는 원피스 뒤쪽에 달린 지퍼를 내렸다. 비록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녀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심장의 모든 피가 역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제 그녀는 브래지어마저 등 뒤로 손을 돌려 풀었다. 문루프를 통해 스며드는 달빛과 함께 백옥 같은 그녀의 젖가슴이 보였다. 나는 마치 힘없는 여자가 된 것처럼 운전석 의자 옆 윈도로 머리를 부자연스럽게 기대어 포개지는 그녀의 육체 위로 비치는 달을 보고 있었다. 그 달 속에는 괴수나무 아래에 놀고 있는 토끼도 보였으며 그녀가 신문에 게재한 결혼을 전제로 만남이란 구원 광고를 보고 만나자는 약속을 알리기 위해 시 한 편 동봉한 편지를 붙이기 위해 우체국으로 숨가쁘게 뛰어가는 나의 모습도 보였다. 그녀의 백옥같이 눈부시고 아름다운 몸에는 서서히 땀이 배기 시작하였다. 그 땀 줄기는 온몸에 퍼져 얼굴에도 번졌다. 끈적끈적한 액체가 수정같이 맑은 물이 되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녀의 눈물이라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알았다. 그러나
달빛과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는 주마등 같은 영상은 나의 눈을 감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젠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실려가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이들이 보였다. 그들이 소복을 입고 구름 위에서 나를 아쉽게 배웅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그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어떤 남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그 웃음 속에 그녀와 나는 점점 한 몸이 되어갔다. 그러나 이것이 그녀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이라고는 새벽 이슬이 귀띔하여 줄 때까지는 그녀도 나 자신도 꿈에도 몰랐다. 본능적으로 변해버린 원시인이 이성적인 현대인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우리는 그냥 줄곧 그렇게 원시인이 되어 있었다. 정말 그날 저녁에 문루프로 통해 스며든 달빛은 유난히도 포근하고 아름다웠다.